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철길 따라 돈이 흐른다. 강동구 하남시. 다음은 어딜까요? 제가 지금 가리고 있어요. 정답이 요 뒤에 나와 있는데 정답은 바로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뒤쪽에 갈수록 굉장히 알찬 정보 많이 나오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우상향 조건, 가장 강력한 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철도역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강동구랑 하남시까지 들어간 철도 노선 축이 다음 어디로 흘러가냐면 바로 이 남양주란 축으로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철길 따라서 돈길이 깔린다. 철길 따라 이동하면은 실패한 투자는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져 있어요. 시중에 서점 한 번만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강동구에서 이미 재미를 보신 분들, 더불어서 하남시 가서 이미 재미를 보신 분들, 다음 어디로 이동하는 게 현명할 것 같냐? 정고수 단언합니다. 남양주입니다. 1편에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했죠. 2020년에 서울 경기권에 많은 인구가 들어간 곳, 그리고 반대로 빠져나간 곳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 사람들은 그쪽을 선호를 했나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철길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네 번째,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인구가 들어갈 곳,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남양주다.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전평가 간단하게 써버리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별 인구 현황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 대한민국 인구의 약 43.7%가 서울 경기권역에 몰려져 있고 그 넓은 땅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져 있고 지금도 서울 경기권은 우상향 곡선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더라.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 정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서울과 경기를 모르고는 부동산 투자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보다 앞선 정보와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그널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 1위 하남, 그리고 3위 강동이라는 지역을 예시로 서울 동축 부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축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더라? 동북쪽에 있는 남양주로 흘러가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양주는 어떠한 도시일까요? 시정 구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동북부 거점 도시입니다. 동쪽,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엽네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마스코트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양주 출신 연예인이죠. 보아 있고요. 이광수 씨, 린 씨 있습니다. 자,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어쩌면 비슷한 사이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엄청난 지역의 하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동쪽 부근에는 가평, 위쪽에는 포천, 그 좌측 약 11시 방향에는 의정부가 붙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 서울의 동북부 쪽, 자, 서울과 아주 작은 면적으로 붙어져 있고요. 그 아래는 구리, 그 바로 아래는 하남이란 지역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지역이 붙어져 있는 곳은 가평과 양평이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길이 어떻게 흐른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 부근으로 흘러 들어가고 하남이란 지역은 이미 흘렀다. 그런데 그 노선이 남양주 쪽으로 뻗어나가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양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6개 읍, 3개 면, 7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인구는 이렇습니다. 총 71만 2,900명, 2020년 11월 기준으로 이렇게 인구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남과 여, 약 절반 정도씩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개 가구당 약 2.5명씩 거주를 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 도시 중에서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을 이어서 7번째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요. 7번째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남양주가 우상향 곡선, 인구수가 점점점 늘고 있다는 것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시 인구추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점 인구가 늘고 있어요.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 남양주, 지금 약 70만이라는 인구를 머금고 있는 도시가 앞으로 100만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늘어날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고 철도축만 알아낸다면 어쩌면 내 자산 불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내 소중한 자산 투자 전에 관전 포인트, 해당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인구 우상향 그리고 있고 부동산 우상향 그리고 있는 남양주, 과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까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선 7기 비전과 목표 빅피처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2030년 경제 중심 자족도시 기반 완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고요. 자족도시란 이렇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만든 자급자족형 복합도시를 의미를 하는데, 현재 남양주에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괜찮은 철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굉장한 시설이 들어가고 철도 축도 괜찮은 노선 넣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어떤 분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할까요? 남양주 시장님의 의견 얘기 한번 들어보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열린 시장실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확인이 돼요. 남양주 시장 조광안입니다. 새로운 민선 7기는 도시의 4대 조건, 일자리, 교통, 주거, 문화예술을 고루 갖춘 경제문화 중심 녹색 자족도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를 기반으로 기준을 잡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남양주의 수건사업과 교통편 어떻게 개발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의 가장 중요한 수건사업이죠. 왕숙 1지구 개발 어떻게 진행될까요? 남양주 왕숙이라는 지역에 엄청난 신도시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사실 남양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가라는 곳이 힘을 실어서 같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면적으로 개발이 되는지, 언제 기간까지 진행이 되는지, 어느 지역에 만들어지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얼마나 많은 집을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 분석하는 방법 제가 전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곳은 빨간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상업지가 정확하게 나와져 있지 않고요. 이와 같이 표시가 된 게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네모가 동그라미 그려져 있고요. 그 가운데 회색깔로 그려져 있는 특별 계획지구를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쪽 일대에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포진이 되어져 있고요. 남양주 왕숙 1지구의 심장 부근이죠. 정 가운데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위쪽에도 큰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 1번, 이 가장 아래쪽에 회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을 유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족 시설 용지와 업무 상업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철도 용지가 이쪽으로 배정이 됩니다. 철도축이 만들어지는데 이쪽 일대에 GTX B노선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 모든 뉴스나 신문기사 계획을 보면은 이쪽 일대로 GTX B노선이 들어갈 것 같더라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소중한 자산 철도길 따라 이동을 하는데 GTX라는 건 광역철도죠.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오는 철도인데 그게 남양주에서는 여기 들어간대요. 어쩌면 남양주 전체 지역 내에서 이쪽 일대 부동산이 가장 비싸지지 않을까 정고수 예상해 보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광역 교통 계획을 살펴보니 파란 색깔 네모 같은 경우에는 철도고요. 빨간 색깔 네모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요 2번 색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곳이 남양주 왕숙의 심장부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근이고요. 이쪽 일대에 2번 GTX 비노선 역사 신설 만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진접선 풍향역을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진광교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노란 색깔 없다가 이렇게 생긴 곳은 BRT 노선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BRT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죠? 지금 강동 지나서 하남 지나서 남양주로 흘러가는 BRT 노선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남양주 왕숙 2지구입니다. 면적, 사업기간,
위치, 사업 시행자, 인구 및 주택 현황들 면밀하게 분석해 보셔야 되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광역교통 계획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핑크 색깔 동그라미 지역이 왕숙 2지구가 되겠고요. 경의중앙선 역사 신설 12번 섹터 국지도 86호선 확장까지 면밀하게 신도시 내에 어떠한 부분이 들어가는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틀에서 남양주 인구수 추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현재 71만 2천 명이고요. 왕숙 1지구 만들어지면요 12만 6천 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왕숙 2지구 만들어지면 3만 6천 명 늘어나고요. 현재까지만 해도 총 인구가 87만 4천 명이라는 사람으로 집계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죠. 남양주 다산 진건과 남양주 다산 지금 공공주택 지구를 살펴보니까 100만이란 도시 만드는데 어쩌면 시간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양주 신도시뿐만 아니라 남양주 전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에 도시가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쪽 일대의 노선 어떠한 곳들이 꽂힐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선별로 큰 틀에서 한번 바라보고요. 향후에 세부 노선은 제가 따로 편을 만들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철도 그리고 더 중요하죠. 남양주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앞으로 만들어질 철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투자란 앞으로 만들어질 철도가 어떤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들어가야 된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있는 노선입니다. 경의중앙선 들어가 있고요. 운길산부터 도농역까지 총 6개 역사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춘선 들어가 있습니다. 마성역부터 별내역까지 들어가 있고 총 7개 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중앙이나 경춘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품 노선은 아니라는 거 누구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일대 앞으로 명품 노선이 들어간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그 전에 이 태계원 역사라는 곳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육군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요. 중기 시절에 이곳 태계원이란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이 기사 내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군 롯데 사드 배치 성주 골프장과 남양주 땅 교환 합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 뉴스 기사 보면 이렇습니다. 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부지로 롯데 성주 골프장이 선정된 가운데 국방부와 롯데가 이 부지를 경기도 남양주 군용부지와 맞교환했다. 남양주 군유유부지는 현재 이 군수지원 사령부 예하 15 보급대대와 7급양대가 주둔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위 시절에 7급양대에서 운영과장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운영과장 근무한 당시에 부대 이전 계획이라는 거를 몇 번 세웠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자 보급하는 급양대 부대이기 때문에 11.5톤 트럭으로 얼마나 많은 차량으로 이동을 할지에 대한 거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는데 큰 틀에서는 사실 이런 그림이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었지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됐고요. 남양주시 관계자는 퇴계원은 서울과 인접해 남양주에서도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며 군 부대 부지가 어떠한 식으로 개발되더라도 남양주 발전에는 큰 도움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부대가 들어가 있던 남양주의 15보급대대와 7급양대 지도로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곳을 중심으로 지금 뺑 눌러서 IC 철도역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누가 먹어갔죠? 현재는 롯데가 가져갔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역시나 큰 틀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선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고수들의 투자 전략 앞으로 만들어질 역에 주목해라. 쭉 한번 내용을 가지고 와봤어요. 4호선 진접선, 8호선 별내선, GTX B노선, 6호선, 9호선이 어쩌면 남양주로 다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2개밖에 남양주라는 지역에는 철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곳에 5개 철도가 들어간다. 불보듯 뻔하죠. 굉장히 많이 오를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4호선 진접선입니다.
보도자료 제가 가지고 왔어요. 2014년 12월 9일자고요. 남양주에서 서울역까지 4호선 타고 간다. 2020년 서울역에서 49분 수도권 북동부 지역의 발전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무려 1조 3,322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업 구간, 사업비, 사업량, 사업기간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이미 끝났어야 됐어요. 노선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제가 최근 뉴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올해 개통 안 하죠. 그래서 보니까 2020년 9월 25일자인데 지하철 4호선 연장 진접선 개통 내년 5월에서 12월로 연기된다. 결론은 이렇죠. 2021년 12월 달에 진접선 하나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노선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8호선입니다. 별내선이고요. 자, 2015년 12월 16일 날 나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예요. 남양주, 구리, 잠실까지 20분대에 들어가는 별내선 복선전철 삽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2020년에 개통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1조 2,806억 원을 들여서 만들 것이다. 구간, 사업비, 사업 시행 기간 등등으로 면밀하게 나와져 있는데 사업 기간을 보시더라도 2020년도까지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노선 또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암사동 쪽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던 지역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철도 노선이고요. 진건지구와 별내지구까지 들어가는 노선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이 철도 타면은 송파까지, 잠실까지 얼마 만에 온다고요? 20분 만에 달 수 있는 철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생겼죠. 구리시에 교문동에 집안이 함몰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이 됐었어요. 별내선 13터널 공사가 재개됐더라. 제가 사진 가지고 왔는데 어머나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서 가슴 아프지만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도로 밑에 무엇이 깔려져 있냐는 거예요. 수도관, 가스관, 인터넷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 집안 함몰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지역에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수도관, 가스관, 인터넷선 그리고 도로축이 어디로 뻗어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사진을 보면 어쩌면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어야겠죠. 최근에 나온 뉴스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하철 8호선 별내선 2023년 9월 달에 완공을 예정을 한다. 그러면 2023년 12월경 되면은 어쩌면 별내선 하나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별내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요 유튜브 강남 3구에서 다음 강남 4구 강동구 편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GTX B 노선입니다. KDI 가서 예타 보고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날 나온 자료고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B 노선 건설 사업. 요약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은 간단해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GTX B 노선 집어넣는다. 거점 지역을 30분대로 관통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명품 노선 GTX B 노선이 어디 들어간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왕숙 1지구 내로 들어간다. 2018년 12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 4개 지구 중에서 남양주 왕숙지구에 집어넣을 것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중심의 왕숙역 신설 계획을 반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21일자 보도자료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말 착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노선도는 이렇습니다. 남양주라는 지역에서 GTX B 노선을 타게 되면 청량리도 쉽게 가고 서울역, 최근에 따끈따끈한 지역이죠. 용산을 지나 여의도까지 더불어서 인천까지 정말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눈앞에 머지 않았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 자료입니다. 2020년 9월 2일자에 나온 자료고요.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 B역 신설역사 주변을 도시첨단 산업으로 지정하여 수도권 동북부 경제 중심 도시로 조성을 할 것이다. 제가 아까 전편에
이 부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라. 이 지도로 보면 어디죠?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이쪽 부근에 굉장한 시설들 들어갈 거로 예상되고, 내가 집을 사고자 한다면은 이쪽 부근에 최대한 가까운 지역 일대에 아파트를 선점하는 게 어쩌면은 내 소중한 자산을 가장 열심히 일해줄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게 됩니다. 광역 급행철도 명품 노선 GTX B 노선 한 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호선 연장선입니다. 제가 나라장터 가서 6호선 연장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2020년 1월 달에 주식회사 화정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았고요.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기사 제가 가지고 왔고요.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의 일환으로서 지하철 6호선 연장을 바라보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6호선 연장 및 신내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 조사를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까지 언급하네요. 이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리선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4.04km를 화도 마성역까지 연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 나섰던 윤호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광역교통 기본 구성 과정에서 검토하겠다. 6호선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러한 사진도 한번 찍었다고 해요. 2019년 5월달이고요.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계획. 그래서 이 뉴스 기사 한번 보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6호선 아직은 선명하진 않지만 투자를 생각한다면 노선도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 노선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몇 호선이죠? 6호선입니다. 다음 9호선 연장입니다. 9호선은 현재 4단계까지 연장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져 있어요. 턴키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9호선 4단계 만드는데 무려 5,068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 9호선 4단계까지가 현재는 강동구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노선이 하남을 지나서 남양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내용은 2026년 터진다 9호선 4단계 내용 보면 어쩌면 조금 확인이 되실 수 있고요. 최근에 2020년 6월 8일자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남양주시 등 4개 단체 9호선 연장 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신 4분 굉장하신 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철도 축의 이동에 있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강동구 나와 있고요. 하남시,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하남시 시장 김상호 님이시고요. 강동구청장 이정훈, 남양주시장 조광한, 최근에 엄청 따끈따끈한 분이시죠.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오르시는 분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현재 LH 사장이신 변창흠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어쩌면 조금 시간 지나면은 지금 요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이 가운데 쪽에 와서 사진을 찍게 되지도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동쪽 부근에 있어서는 송파, 강동을 지나서 하남까지 들어간 노선이 어디로 흘러간다? 남양주로 흘러가더라. 이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미 협약식은 맺었더라.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9호선 연장 사업의 조기 개통 등 주요 골자로 4개 단체의 공동 노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요. 남양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 정부의 남양주 왕숙지구 신도시 개발과 선교통 후 입주 정책 발표까지 해서 현재까지 도시는 열심히 만들어질 예정인데 교통이 부족하다. 남양주 시장 조광한 시장께서 가셔서 이런 얘기를 했죠. 9호선은 반드시 남양주에 필요한 노선이다. 넣어달라 그래서 악수까지 하고 협약식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점점 더 선명해져요. 시장도 발벗고 나서고 국토교통부 후보자, 현재는 후보자지만 전 LH 사장 변창흠 후보자께서도 함께 협약식에 나와서 도움을 줬던 이 내용들 어쩌면은 개발은 기정사실이고 값이 많이 오를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정고수 단언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하남시까지 흘러간 철도 축이 남양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기존에 있던 노선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이미 두 개는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들어간 노선 굉장히 따끈따끈하다. 4호선 진접선 있고요. 6호선, 8호선 별내선, 9호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톤급이죠. GTX B노선까지 한 방 때려주면 엄청나게 많이 값이 오를 수밖에 없더라. 투자라는 건 이런 거죠. 투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이후에요.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내 소중한 자산을 던지는 행위를 의미를 해요. 그런데 철도가 없다가 만들어지면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거, 내 자산이 열심히 일을 해주는 거는 어쩌면 기정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남양주란 지역은 지금 현재 2개 노선밖에 없는데 5개란 노선이 그 지역 내에 쏟아집니다. 필요한 건 무엇이죠? 시간과 인내예요. 그래서 이 2가지만 있다면은 앞으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 소중한 자산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크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부동산이란 철도가 들어가면 어쨌든 값이 오르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2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집을 살 거냐 아니면은 땅을 살 거냐 2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남양주 왕숙지구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도로축을 기점으로 해서 그쪽 일대에 토지를 사두시는 분들 어쩌면은 초고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판교도 그랬고요. 일산도 그랬고요. 분당도 그랬어요. 기존에 철도축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고 그 옆쪽으로 뻗어나가는 도로축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부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쪽엔 현재 뭐가 있냐면은 창고들이 몰려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창고가 굉장히 많이 몰려져 있는데 그쪽 지역을 꼭 개발을 합니다. 나라는. 왜 그런지 과거 내용 위성사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양주가 닮고 싶은 도시죠. 판교를 보면은 판교 중심에서 서판교 쪽으로 뻗어나가요. 동쪽은 높은 산이 있어서 못 빠져나가고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내용을 남양주에다 적용을 해보면은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있고 서쪽 방향은 높은 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동쪽 방향 쪽에 도로가 나 있고 그쪽 일대 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중한 자산 토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정고수 감히 예상을 해봐요. 동쪽 부근이 맞지 않을까? 한 10년, 20년 정도를 예상하고 내 소중한 자산 던져놓는다면은 그쪽 일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주거지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예상을 해보면은 철도축을 기준으로 앞으로 5개 만들어질 역들, 특히나 GTX B노선이란 곳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9호선 4단계를 이어서 5단계 개발축. 왜냐면은 9호선은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꽂히죠. 송파지나 강남지나 여의도까지 대한민국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다 들어가는 9호선이 남양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노선 내 자산을 가장 열심히 일해줄 조건 다 갖췄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내 소중한 자산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